지연의 휴대전화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방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뭐래? 지연이가 해주면 제일 편한데. 지연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하나둘씩 점차 늘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번호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함보다 먼저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편안함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시하게 이어져 온 지연의 희생. 이제는 멈춰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김지연의 하루는 늘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습관은 결혼 후 자연스럽게 몸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유일하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집안은 고요합니다. 남편 박성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그의 빈자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성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을 챙겼지만 언제부턴가 그 일도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 게라는 말을 남겼고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설탕이나 프림은 넣지 않습니다. 괜히 단맛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로 향합니다. 알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체 가족방도 조용했고 개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기보다 지연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없는 날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 무언가를 부탁할 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각자 목적지가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문득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언제부터 목적지가 사라졌는지 말입니다. 며칠 전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시어머니 박순이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좀 내라. 순이의 말투는 늘 단정했고 그 말에는 질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시댁 거실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남 박민석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딸 박혜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막내 아들인 성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지연은 자연스럽게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 자리를 정해준 적은 없었지만 늘 그 자리는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거실의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민석과 혜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류로 향했고 성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를 말입니다. 집 이야기, 땅 이야기, 상가 이야기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10채의 부동산이 하나씩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민석이 너, 이건 혜진이, 이건 성우 몫으로 해두자. 순이의 말은 담담했고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빠르게 정리되어 갔고 지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지연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미리 정리해 두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민석의 말에 순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도 서류를 다시 훑어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애초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는 불리고 나눌 때는 빠지는 사람. 그 역할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지연은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성우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기분 상했지?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받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방의 메시지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늦게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먼저 나섰을 일들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연은 늘 참고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몫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려왔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분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조용한 부엌에서 마신 커피의 쓴맛은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은 단 한 번도 공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불균형이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오게 될 것임을 지연은 아직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가 있었던 날 이후로 김지연의 일상은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집안을 정리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쪽 어딘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 시댁 단체방을 조금 늦게 열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을 하던 예전과 달리 한참을 두었다가 확인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했지만 지연에게는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병원 정기검진 있어. 보내는 사람은 박민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지연은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너 시간 되지? 검진 끝나고 약 타오는 것도 좀 부탁하고. 어차피 너가 제일 잘 알잖아.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 문장들 어디에도 미안함이나 양해는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지 않았을 뿐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은 지연 스스로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이번 주말이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지? 그 말투에는 부탁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성우를 바라보다가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에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왜 늘 자신이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제일 잘 챙기잖아. 성우의 대답은 늘 그랬듯 막연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 그 말은 거절도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그 말에 묘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제야 조금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원 정기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시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희의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이번 주말 병원 말이야. 순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차는 내가 가져오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지난 며칠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던 거실, 아무렇지 않게 정리되던 서류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던 자신의 얼굴. 어머니. 지연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민석 아주버님이나 혜진 아주버님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이 얼마나 낯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연은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좀 바빠서요. 그 말은 완전한 거짓도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할 만큼 시원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안 된다는 말을 돌려서라도 해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단체방에는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지연이 바쁘대. 그럼 누가 가지? 어머니 병원인데 다들 시간 좀 내지. 지연은 그 메시지들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부탁의 대상이 아닌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병원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안 맞았고, 누군가는 거리가 멀다고 했고, 누군가는 회사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동안 지연이 혼자 감당해오던 말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씁쓸함과 함께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빠지자 시스템이 바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이 집안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해 왔는지를 이제야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이 과연 가족이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가장 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먼저 당연하게 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것. 그 다짐은 소리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김지연의 안에서는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곧 이 집안을 흔들게 될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그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지연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싫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연은 전날 밤 단체방의 메시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지 못해 병원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는 말, 누군가는 원래 지연이가 하던 건데라는 문장을 흘렸다는 소식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연의 귀에는 조금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일부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확인하고, 먼저 나서고, 먼저 정리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연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예상대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방이 아닌 개인 번호였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지연은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이번 주말 병원 건 말이야. 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많이 서운해하셔. 그 말에 지연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단어가 마치 책임처럼 그녀에게 얹혀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은 민석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가 가주면 제일 편하잖아. 다들 알잖아.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년간 반복된 논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편하다. 잘한다. 익숙하다. 그 모든 말은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주버님. 지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민석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분명히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니? 그 말에는 이해보다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민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불안보다는 낯선 평온이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고 누구도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부터 가족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성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지연을 보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버님이 너한테 전화했다면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뭐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지. 성호는 말문이 막힌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늘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야 한다는 가정을 해본 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성호는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럼. 그래도 이번엔 아니야. 그 짧은 대화는 부부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성호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소리는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연의 휴대전화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올라왔고 개인적으로도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모두 확인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자리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안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빠진 적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 모든 틈을 메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불편함을 대신 짊어지고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지연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지연은 이미 이 가족의 바깥으로 한 발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김지연이 빠진 자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리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서 있던 곳은 늘 조용했지만 막상 비어보니 그 자리는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메시지 사이로 사람들의 말투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지연의 휴대전화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방이었습니다. 박혜진이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곧이어 민석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컨디션 생각하면 더 미루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지연은 그 메시지들을 한 문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병원에 전화를 걸고 시간을 조정하고 차편을 고민했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연은 그저 화면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렇게 많은 말을 만들어낼 줄은 지연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단체방에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연이는 뭐래? 그 문장은 짧았지만 지연의 눈에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 사람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묻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희는 결국 병원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예약은 취소되었고 병원 측에서는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 소식은 곧 시댁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연이가 다 하던 거잖아. 그 말은 혜진의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통화 중에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그 집안의 오래된 인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성호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퇴근한 성호는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이 좀 시끄러워. 지연은 물을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데?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내 얘기를 해. 그 말에 지연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냐고. 성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걸 멈춘 것뿐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시댁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는 가족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을 핑계로 한 발 물러섰고 혜진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성호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화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의 끝은 늘 같은 말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해주면 제일 편한데. 그 말은 편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깨지자 사람들은 불편함보다 먼저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편안함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받을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참 힘들죠.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요. 그 말은 처음으로 타인에게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는 지연에게 이상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단체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하느냐였다면 이제는 누가 할 것인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빠지자 비로소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누가 얼마나 책임질 마음이 있는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다시 지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전화하실지도 몰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성호는 지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마음이 무너졌을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지연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성호는 그 차분함이 두려웠습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그러나 곧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해왔고 그 말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아니,
행동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지를 지연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집안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끝났을 때 전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지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어제 저녁에 씻어둔 컵을 꺼내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흘렀고 뉴스에서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평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단체방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박혜진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그 짧은 문장 뒤에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그 말은 지연의 몸을 단번에 굳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언젠가 올 일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준비되어 있던 소식 같았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 아니,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대. 혜진의 말은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한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소리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도 평온했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장면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서류 위에 놓였던 이름들, 불리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 원래 지연이가 하던 일이라는 말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어져 온 침묵. 지연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혜진, 성우,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번호가 번갈아가며 화면에 떴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성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급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 알아.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들 병원에 있어. 근데 성우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정리가 안 돼.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호자인지,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성우의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지연에게는 익숙한 호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응? 지금 거기 내 형이랑 누나 있지? 있어. 그럼 내가 없어도 되잖아.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신이 분류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오래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서운함, 분노, 체념,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더 자주 울렸습니다. 단체방에는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들어가신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지연이는 왜 연락이 안 돼? 그 문장들은 지연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이름. 그 사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단체방을 나가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빠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허둥대는지, 얼마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지 그 모든 모습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몇 숟갈을 넘겼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마저도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돌볼 때 품어왔던 생각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지연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민석은 회사 문제를 이유로 병원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혜진은 아이들을 핑계로 병실을 오갔습니다. 그 소식은 성호를 통해 지연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들 정신이 없어. 성호의 말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내가 와주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성호야, 나도 정신없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챙기려다 생긴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아파트 불빛만 드문드문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들 중 몇 개는 자신처럼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아온 사람들의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휴대전화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울리게 될 전화는 부탁의 전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전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지연은 밤이 거의 새벽으로 넘어갈 즈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진동이 울리는 것 같은 착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울린 전화만 해도 손으로 세기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전화들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쥔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지금까지의 자신의 시간이 한 칸 한 칸 흘러가며 쌓여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날, 괜히 더 잘 보이고 싶어 웃음을 크게 지었던 얼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앞치마를 두르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지연은 그렇게 해야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습니다. 반찬 한두 가지 더 챙기는 것, 병원 갈 때 같이 가주는 것, 제사 전날 조금 더 일찍 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지연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참 살뜰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 내가 편하지. 그 말들은 지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칭찬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던져지는 그 한마디에 지연은 스스로를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선택들은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빠지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구조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들어 부재중 전화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민석, 혜진, 성우, 그리고 순이. 그 이름들을 보고 있자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과연 누가 나의 하루를 걱정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성우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아직은 지켜봐야 한대. 그래.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정신없었어.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공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성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성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너 지금 화난 거지? 지연은 그 질문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럼 많이 늦게 알게 된 거야. 뭘? 성우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걱정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또 나를 부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 고백은 지연 자신에게도 낯설 만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닫는 듯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건. 성우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뭘? 당연한 사람 취급.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의 손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오래 쌓아두었던 감정을 밖으로 꺼낸 뒤의 떨림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떨림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었던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그 한마디에 지연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아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좀 쉬고 싶어.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때도 됐지. 그 짧은 대화는 지연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님 집을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고 자신의 삶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호출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지연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선택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지연은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된 선택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곧 더 큰 파도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연은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김지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동은 켜져 있었고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미 도착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지만 지연은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휴대전화는 차 안에서도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박민석, 박혜진, 박성호, 그리고 이름 없이 뜨는 단체방 전화까지. 지연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전화들이 과연 사람을 찾는 전화인지 아니면 역할을 부르는 호출인지 말입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지연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오가며 늘 시어머니의 옆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각자의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틈을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고개를 돌리자 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눈에 띄게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한 얼굴 속에는 지연이 나타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왔네. 민석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상태가 계속 오락가락해. 지금 보호자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 민석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앞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조용함 속에 오히려 긴장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벽에 기대 서 있었고 박성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오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원망, 안도,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분노까지. 지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지연은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아서요. 그 대답은 차가워 보였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곧이어 민석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좀 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지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요?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그 말에는 다급함과 회피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지금은 아니야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태 설명과 함께 보호자 동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석과 성우를 거쳐 마지막에 지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이 지연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보호자분,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처리 담당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방 전화였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그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이미 지연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잠시 듣다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도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귀에는 또렷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관계 방식 전체에 대한 종료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전 더 이상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의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궜고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이제야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 박순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아예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과 복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예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죠. 아무도 지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붙잡을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병원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 안도가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 기다려온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각자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김지연의 삶은 놀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갑작스러운 공백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오래 기다려온 평온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먼저 확인해야 할 전화도 없었고 오늘 무슨 일이 터질지 미리 대비해야 할 긴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고 커피를 내리는 손놀림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쳐있지 않다는 사실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날 이후 시댁 단체방은 며칠 동안 요란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 간병인 문제, 병원비 이야기들이 오갔고 처음 며칠은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지연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끼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연락 없대? 지연이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정리하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두었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연은 그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선택은 무책임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몫이 아님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단체방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이 섞인 말투도 은근한 원망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부재에 익숙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면서도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빠져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사실이 섭섭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성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급한 용건이 아닌 듯 통화 연결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성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안정되셨어.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성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마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을 듣고도 가슴이 덜 아프다는 사실이 지연 스스로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성호가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한숨처럼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그 전화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요동쳤을 테지만 지금의 지연은 조금 흔들렸을 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그동안 시댁을 위해 챙겨두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메모, 약 봉투, 제사 날짜가 적힌 종이들, 누군가의 생일을 잊지 않기 위해 표시해둔 달력까지 지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들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들을 한데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쓰레기통 앞에 섰을 때 지연의 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종이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시간, 참고 견디며 살아온 날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연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혼자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고 밥상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식사라는 것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에서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안부 전화도 부탁도 호출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깨닫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관계가 오래전에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문득 화면을 껐습니다. 울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집도 재산도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잃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숨쉬는 삶이었고 이제야 그것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래서 비로소 자신 스스로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지연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챙겨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잠이었습니다. 그 잠 속에서 김지연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